제가 30분 전에 왔어요. 30분 전에 왔는데 이 자리에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꾸미시고 지금 계세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제 집사람이니까 제외하고 한 분에게 제 책이거든요. 한 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PPT를 하면서 데모하는 방법을 다 정리를 해서 책을 펴놨던 거예요. 펴놨던 거고 저희 그룹을 포함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까지 나가서 2,000권 출판했는데요. 오늘 혼자인데 미리 이제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달에는 제가 왜 자꾸 혼자만 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에는 유트리를 해라라고 해서 다음 달에 유트리 할 거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유트리 할 때는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계획이 제가 이제 건강의 파트를 구분해서 강의를 할 거냐 아니면 카탈로그를 한번 쭉 훑어드릴 거냐 해서 카탈로그를 전체를 훑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가 제품이 많죠. 네,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해도 1시간만 안에 전부 하기가 벅차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할 거거든요. 초이스를 가지고 오셔서 좀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초이스를 설명을 할 때 공통적인 그 소자분들의 반응 다 먹어야 된다 라는 반응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초대하면 아마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게 과장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과장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초이스만 잘 설명을 해도. 그래서 저는 초이스만 가지고 주로 설명하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 강의라든가 건강 상담이 많아요. 건강 상담이 많은데 건강 상담을 하려면 제품을 전부 알아야 돼요. 전부 알아야 되고 그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도 전부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 좋고, 오늘은 뭐 스케줄에 나와 있는 건 홈테크니까 홈테크를 진행을 할게요. 홈테크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테크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잖아요. 기계 그러면 남자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성분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령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아직도 핸드폰 주문을 못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시켜요. 천안 AP가 가서 못 사요. 지금 주문을 하고 찾아야 돼요. 꼭 저를 만나서 제가 주문을 해주고 찾으러 가. 미치겠어요. 아주 연세가 52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탱크그램이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집에 쓰는 거예요. 냉장고 어려우신 거예요. 밥통 안 어렵죠. 그것처럼 쉬워요. 쉽게 접근하면 돼요.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내가 실제로 아메 비즈니스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설득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비즈니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고 비즈니스 해봤는데 비즈니스로는 아메리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영업이 전 처음에 아닌 줄 알았거든요. 영업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고급 영업이거든요. 내가 먼저 나를 설득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러면 내가 먼저 알고 내가 설득이 된 후에 다른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설득이 된다는 거 지금 표현 들었어요? 설득을 하려 하면은 힘들어요. 제 성격에 저는 설득을 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었죠. 지금은 그냥 설득이 되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홈테크에서 일단 첫 번째, 홈테크 그러면 정수기, 청정기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데 첫 번째는 인덕션부터 할게요. 지금 인덕션이 풀핍이에요. 풀핍이고 퀸이 선물 나오죠. 볼. 네. 웍은 이미 품절 났어요. 네. 대박이죠. 제 파트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퀸을 사면 진짜 주냐? 볼을. 그래서 준다, 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거든요. 샀겠지. 아직 안 샀더라고요. TV 보면 딱 보이잖아요. 아직 안 샀더라고요. 내일 이제 만날 거니까 내일 만나면 너 산다며 뭐 이러면 돼요. 산다며 그럼 사요. 그게 별거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판매를 잘 못해요. 판매를 잘 못하는데 설명만 사요.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좋아. 그렇죠. 좋아. 근데 좀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야 돼. 에너지는요 똑같아요. 왜 그 연구자석 에너지 혹시 아세요? 연구자석 에너지, 그것도 사실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이 어긋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불변이에요.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어딘가에다 소진된 거 다 다시 올 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냄비 안에 음식물을 가열한다라고 하면 음식물을 가열을 하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열할 때 가스라는 걸 써요. 요즘에는 가스라는 걸 써서 가스가 들어오면서 가스가 점화가 돼서 가열되는데 점화될 때 점화돼서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산소랑 만나죠. 만나면서 사실은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약간 다운되고요. 그리고 이게 연소하면서 어떻게 되죠? 불완전 연소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H2O 그 다음에 O1 이런 게 발생해요. 일산탄소 그런 게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산소공이 된 다음에 연소가 되면서 불완전 연소를 계속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뺏겨요. 여기서 일단 이미 뺏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뺏긴 다음에 냄비를 가열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가열하는 게 아니죠. 냄비를 가열해요. 그럼 냄비를 가열하는 이 열이 냄비만 가열할까요? 그쵸. 냄비만 가열하지 않아요.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곰탕술 하시는 분이 있어요. 3개를 한대요. 근데 직원들이요 쪄죽으려 한대요. 옆에가 다 가열되니까 옆에가 다 가열되면서 에너지가 여기로도 뺏기는 거죠. 공기를 가열하게 돼요. 공기를 가열하는 일부가 냄비를 가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비를 가열한 것 중에 일부가 뺏기면서 다시 음식물이 그때서 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빠르게 될까요? 빠르게 되죠. 화력만 세면 되니까. 화력 세면 빠르게 돼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뺏기면서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열이 안 되는 거. 뭐가 나왔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터. 그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어떤 방식이에요? 전기가 들어와서 코일을 돌아요. 제가 젖소를 키웠어요. 젖소를 키우면 겨울에는요 새벽에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6시에 젖을 짜야 돼요. 6시부터. 그러면 이게 무기가 얼어서 이렇게 그리고 젖통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 젖통이 얼마나 냐면 소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젖이 여기 있어요. 그 젖통이 이만해요. 그리고 젖꼭지가 이만해요. 그럼 이게 진짜로 무릎 밑으로 내려가요. 다 땅에 끌려요. 근데 그 땅이 아니라 똥물이거든요. 그래서 염증도 되게 많아요. 그걸 다 닦아내야 돼요. 겨울에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닦아요. 찬물로 닦아요? 못 닦아요. 그러면 그 마켓을 거기다가 코일을 넣어요. 전기를 꽂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가열해가지고 그 끓인 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기 코일이에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그 코일 방식으로 데피는 거예요. 데피니까 에너지를 많이 먹는데 코일을 데핀 거잖아요. 냄비를 데핀 게 아니라. 그러면 열손실은요. 가스가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써봐서 알아요. 그 바깥에 겨울에 쓰잖아요. 바깥에 겨울에 쓰면 차가우면은요 냄비가 가열이 안 돼요. 코일은 뜨거운데 냄비가 가열이 안 돼요. 떠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터가. 그래서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먹는데 이거는 인덕션의 원리거든요. 쌀판 가열 코일이 있어요. 가열 코일이 있는데 이 가열 코일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코일에서 자성이 발생을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연구자석처럼 자성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자성이 와류 전류가 발생하거든요. 전류가 딱 발생을 하면서 위에 자성을 통할 수 있는 쇠, 우리가 아이언이라고 하죠. 아이언, 쇠. 그 쇠를 직접 흔드는 거예요. 직접 흔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도 전기를 통해서 물체를 직접 흔든단 말이에요. 직접 흔들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직접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먹으면 안 되니 되니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열 코일을 통해서 자력이 발생해서 냄비에 직접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열이 새는 게 아니라 바로 냄비가 가열될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안에 있는 음식물은 금방 가열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열될 수 있는 인덕션이 우리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중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인덕션 2개에 뭐 하이라이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가격도 상당해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이게 푸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푸크부에 매장에 가도 있어요. 엄청 비싸요. 이거보다 비싸요. 저희 때 오히려 싸거든요. 싼데 이런 방식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기존의 가스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가스 냄비에 쓰던 냄비가 안 오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석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서 곰탕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곰탕을 끓일 때요. 왜 농협 축협, 저희 축협에서 막 상품을 줘요. 냄비 큰 거. 그 중에서 하나가 된대. 좋다고 먼저 올리셔요. 프라이팬을 사드렸어요. 사드렸는데 이게 속도가 다르대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저희 거는 통 7중이거든. 근데 그거는 한 겹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게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범람도 올라가요. 인덕션 위에. 올라가고 가열이 돼요. 가열이 되고, 그리고 삼중 냄비 뭐 하는 거 있어요. 붙여놓은 거. 우리는 통이잖아. 그것도 올라가요. 띡띡띡 안 그러고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작동하는데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파트너가 이걸 빠르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진짜 나를 의심을 했나 봐. 집에서 실제로 가스불을 켜놓고 냄비 두 개를 딱 올려놓고 하나는 가스, 하나는 인덕션. 속도가 완전 다르거든. 그걸 꼭 실험을 해봐야 아냐고. 원리 보면 금방 아는데. 저희 집은 가스가 없어요. 제가 덮었어요. 2번 덮었어요. 한 번 덮었다가 까였다가 다시 덮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었거든요. 이번 쌌으라고 쌌어. 접어가지고 확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냄비를 다 없앴어요. 이게 가열 원리예요. 이게 자석 포화거든요. 자석 포화인데 자석 포화에 이렇게 이제 자석을 넣어서 있는 쇠가 가까이 가면 쇠가 직접 달려요. 근데 여기는 손이 가도 전혀 연결 받지가 않아요. 이렇게 직접 가는 이 속도로 가열이 되니 물론 이거보다 작은 보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덕션이 실제로 엄청나게 에너지를 먹어요. 순간 가열할 때. 근데 전기세가 별로 안 먹죠. 우리도 전기세를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웃기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인덕션을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가열할 때 가끔 집에 누구기 집이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개나 한꺼번에만 가요. 2개까지는 잘 안 걸리는데 3개도 구할 때 가끔 그러더라고요. 최고단으로 갈 때 순간 먹는 게 강하게 들어가요. 순간 강하게 들어갔다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그 강도로 들어가면요 집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순간인 거예요. 순간 탁탁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3개, 4개를 같이 쓴다. 그러면 이게 같이 겹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바가 딱 누르면서 톡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단하게 가면은 거기에 테이블이 몇 개 있어요? 20개잖아요. 20개. 20개 인덕션이 20개 올라가요. 아니면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10개 테이블에 20개 올라가 있잖아요. 다 켜도 말짱하죠. 가정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용 수납시키려면 또 엄청 비싸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조리기구. 이 조리기구에 최적으로 맞춰져 있는 게 인덕션이에요. 이 본사 직원이 권윤발 차장이 이거 인덕션 처음에 이 모델을 세팅을 할 때 거기 가가지고 밥을 해가면서 최적으로 이게 수동으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밥을 할 때 몇 단에 하면 좋은지 수동으로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다 맞춰서 이걸 해놨는데 이 조리기구가 어떤 조리기구예요? 스텐. 이렇게 있어요. 7중으로. 자, 꺾여 있는 거예요. 굴곡이 져 있어요. 이 굴곡이 져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18 스테인리스에 알루미늄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다시 스테인리스에 자성 스테인리스에 이렇게 겹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통이야. 뚜껑까지. 그러니 여기서 자성이 딱 가해지면서 전체가 빠르게 가열이 직접 되기도 하지만 되면서 동시에요. 열전도율이 알루미늄이 되게 빠르죠. 라면을 끓여 먹어봐 달잖아요. 연탄불에다 끓여줘서 알루미늄 냄비에다 끓이면요 빨라요. 예, 그 알루미늄 냄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스테인리스 녹이 안 쓰죠. 스테인리스 만들었던 거 아세요? 무기공학자가 만들었어요. 무기공학을 하면 그 쇠를 막 연구를 하다가 문제가 이 강한 거였거든요. 강한 걸 쇠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잘못되면 버리잖아요. 폐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목이 안 녹이는 거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을 한 다음에 그 연구원이 이거 상품화 시키자. 그때 포크가 이런 게 아니었나 봐. 포크는 목에서 났나 봐요. 이거를 포크하고 나이프를 만들어서 팔자. 그럼 우리 부자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장이 쓸데없는 사람을 무기나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걔가 퇴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포크 나이프 만들어가지고 걔가 부자가 됐죠. 이게 스테인리스거든요. 스테인리스가 뭐 18-18이니 18-7이니 뭐 얘기하면서 그게 뭐 메스니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스가 뭐 오염물질을 당긴다 뭐 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오염물질을 당기지 않아요. 깨끗한 상태에서라면 오염물질이 어느 거건 그 자체에 깨끗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바꿔요. 한 번 쓰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면 돼요.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면 되고, 이 조리기구의 특징이 있죠. 저수분 요리가 된다. 그리고 반압력 기능이 된다. 저유 볶음이 가능하다. 가마솥밥 기능이 된다. 튀김도 되고, 연기소도 되고, 닭층용이 되고, 오븐도 되고, 조그만 것도 되고, 그릴도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게 다 되는 요식업이어도요, 요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가마솥에다가 20인분의 밥을 할 수 있는 가마솥이 있어요. 거기다가 40인분 밥 되나요? 안 되죠. 이 냄비도 마찬가지예요. 적정한 양이 있어요. 차 안에 4인승, 5인승을 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7명을 때려 넣어. 그리고 차가 잘 가기를 바라냐고 편하게. 아니거든요. 적정한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지켜주면 무지 빨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냄비나 똑같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이 손이 크세요. 불고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불고기를 먹에다가 그때 몇 인분에 10몇 인분을 한꺼번에 볶겠다고. 오빠 말 좀 들어라. 분리시켜라. 근데 그런 실제로 조금 할 때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손이 작아요. 먹는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손이 좀 크신 분들이 이걸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심플하죠. 하나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사드렸죠. 착한 남편이죠. 2세트를 사줬더니 좀 조용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에요. 저수요리 특징. 뚜껑이 딱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이 딱 맞도록. 근데 이 딱 맞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계속 떨어뜨린다 그래요. 모서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좀 찌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따뜻거려요. 따뜻거리는데 그렇게 되면 탁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수율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좀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제 파트너가 이제 그 처음에 냄비를 전달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뚜껑이 안 열린다. 뭐 짓을 했니? 그냥 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냥 놨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안 열리냐? 그랬더니 요리를 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뚜껑이 안 열린대요. 가열을 해라. 가열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안 열린대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식탁에 붙었대요. 식탁 유리에 붙으신 거야. 이 뚜껑을 분명히 뒤집어서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죠. 물이 압력이 나가죠. 완전히. 그러니까 붙어버린 거야.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엄마 밑에다가 가열을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라이터 불로 붙였나 봐. 불로 해가 안 된대. 유리판 빼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엄마 그거 말고 밑에다가 이것을 놔야겠어요. 인덕션을 밑에다 키라고 그랬어. 키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열을 직방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이해 안 되죠. 식탁 요리를 이렇게 밀고 인덕션을 바로 돼요. 그리고 저유 요리. 실제로 닭고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남자의 요리를 남자 요리를 하는 시대예요 요즘에. 닭고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원래는 이제 푹 담그잖아요. 담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장난칠 때 있어요. 라면 끓이는 법을 보여준다.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 것이다. 물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뚜껑 닫고 푹 그러면은 라면이 돼요. 2분 내에 되잖아. 1인분은 2분 내에 돼요. 2인분 하면 안 돼. 1인분은 딱 2분 내에 돼요. 그러면은 딱 꺼내가지고 아싸 그러면은 무슨 전기포트나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튀김을 할 때는 원래 담그는 게 정석이잖아요. 안 담궈도 돼요. 뚜껑 덮어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도 돼요. 물론 먼저 하면 그러니까 온도 맞추는 데가 쉽죠. 근데 또 위험하잖아요. 지금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노사장님이 재작년 추석에 카톡이 나왔어요. 본인의 얼굴 사진이. 시댁에서 떡을 튀기다가 떡에 수분이 있잖아요. 이게 튄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화상을 이렇게 잔뜩 입으셔가지고 그 사진이 날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뭘 먹고 바르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되니? 그럼 된다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싹 누군지 아실걸요 아마? 네. 그 사진이 처음에 사진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요리는 실제로 좋은 거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름에 수분 있는 게 들어가 튄단 말이에요. 편하게. 그리고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저열 요리가 돼요. 빨리 된다 보니까 저열 요리가 되고
그리고 가장 위생적이다라는 건 스테인리스 자체가 원래 벽도 안 생기는데 당연히 위생이 좋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알루미늄이라든가 테프론, 무쇠 범랑, 그 범랑도요 세라믹이지만 안에 열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프론을 잠깐 보면 부천의 오종동 그 도당동에 가면 테프론 공장이 있어요. 테프론을 가지고 뭐 해요? 코팅을 하죠. 염소라든가 염산 계열을 운반한 탱크는요 다 테프론 코팅이 돼 있어요. 이 거기 안 넣거든요. 근데 그 테프론이요 굉장히 미끈미끈거린단 말이에요. 그 미끈미끈 거리는 게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그 냄비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접착제. 네,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착제로 붙어 있는 그 테프론이 두껍다 얇다.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거기 같은 경우 우리가 무식하게 뭐로 하죠? 쇠그 국자로 뻑뻑 긁으시잖아요. 이 되게 편해요. 진짜 계란말이 할 때 그냥 가열하고 이렇게 계란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근데 그렇게 뻑뻑 긁다 보면요 스크래치가 바로 나요. 나는 순간부터는요 스크래치가 나는 순간부터는 바로 이제 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미늄.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벅벅 긁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얇은 냄비에 익숙해 있어요. 가볍고 얇고 바로 되고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 거를 프라이팬 주면은요 뭐 손목이 나간다는 둥, 왜 가열이 안 되냐는 둥, 왜 계란프라이가 안 되냐는 둥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계란프라이 첫 번째 거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 금방이잖아요. 첫 번째 게 힘들죠? 혹시 감자전 붙여봤어요? 감자전 붙일 줄 알아요? 감자를 녹말려가지고 붙이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잘 돼요. 첫 번째 가열만 잘해요. 그 가열만 잘하면 잘 돼요. 감자전 엄청 맛있는데. 이거 한 먹을까요, 같이? 이게 수봉 현상이에요. 기존의 수봉 현상 지금 모이스트 실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딱딱딱딱딱딱 해요. 딱딱딱딱 할 때 그냥 두면은요 앞에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네, 초토화가 돼서 이거 딱딱딱 이렇게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키친타올이라든가 좀 접어가지고 살짝 끼워놓으면 초토화는 안 돼요. 네, 초토화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리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요 맛이 안 섞여요. 제가 파트너 분들이 러시아분들이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도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하는데 러시아분들한테 요리를 시키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웍에다가 바닥에다가 고기를 깔아. 저기 생선을 깔고 닭고기를 깔고 돼지고기를 깔은 다음에 야채 종류들 뭐 고구마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고 뭐 위에 그 망 있죠. 망에다가 망을 덮고 거기다가 브로콜리랑 파프리카랑 뭐 다 싸. 그리고 간장 찍 뿌려요. 뚜껑 덮고 끝. 맛이 안 섞여요. 제가 고등어 비린내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고등어를 먹어요. 비린내가 안 나요. 근데 비린내 진짜 엄청 싫어해요. 근데 그걸 먹어요. 신기해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제가 하면서 신기해요. 왜 그럴까. 근데 물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물이 안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전부 다 풀세트인데 이게 풀세트로 살 때만 유일하게 이게 나와요. 살 때만 유일하게. 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걸 알려준 사람이 음식 사람이에요. 아 이게 가격이 그런 유인 줄 알았더니 유일하게 이것만 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카탈로그를 내가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최근에 나중에 파트너 때문에 원포원이 그게 세트로 시키면 오픈 할리더구만. 원포원의 휴지가 저는 싸놓은 거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집에 휴지가 똑 떨어졌어요. 아니요 이제 사야 돼. 그러면 저는 그런 때 하나만 사요. 근데 싸놓는 사람들은요 미리미리 사잖아요. 미리미리. 저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떨어짐을 사는 거야. 오늘 떨어졌는데 아직도 안 샀어. 근데 저는 청정기만 지금 샀거든요. 근데 무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를 안 본 거예요. 왜 묶음으로 왜 사냐고, 왜 싸놓냐고. 그랬더니 목표가 싸더구만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은 조리기기라고 하더라도 물을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물을 쓰느냐. 어떤 물을 쓸까. 자, 물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 물은 생명탄생에 마찬가지다. 인간의 생명 역시 산물의 양식, 즉 물속에서 열달을 견디다가 탄생한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 그 중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12%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로 작은 양이란 말이에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바닷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와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요. 흙탕물 못 먹잖아요. 오염되어 있는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그 굉장히 적은 물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와요. 비가 오고 스며들고 모여져서 그게 정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자고. 옛날. 지금 말고 지금 이렇게 오니까 옛날로. 저는 시골에 깡통 살았어요. 외관은 30대지만 실제로는 제 연령대 60대라고 말해야지 맞거든요. 시골에 깡통 살았어요. 그러면 시골에 살다 보면 이 약수물이 일명 약수물이 오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 같아요. 퐁퐁 솟아올라요. 산에서는 진짜 퐁퐁 솟아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의 물은요, 먹어보면 물이 달아요. 제가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또 동네까지 나오면 한참 나와야 되는 동네까지, 시골 동네. 그 시골 동네에서 천안 시내로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되는 그 깡통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산에 오는 물도 깨끗했고요. 솟아나는 물도 깨끗했어요. 솟아난다는 거는요. 이렇게 정수가 돼서 여기서 이제 마셔진 물이 스며들어요. 스며들면서 자연정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 용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수예요. 저희 동네 약수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수 공장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물 공장이. 거기에서 물이 브랜드가 8개인가 나가요. 같은 데에서. 그리고 브랜드가 가격도 다 틀려요. 그게 나가는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계속 용출되는 거 그런 걸 썼고요. 그러면서 또 뭘 했죠? 지하수를 탔잖아요. 지하수를 타가지고 이게 펌프를 했잖아요. 펌프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느 순간 맛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계속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맨날 집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동안 2.5km 정도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다가 무 뽑아가지고 먹고 가다가 동네 그 앞에 있는 게 해가지고 물 먹고 이러면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맛이 변해요.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은 물이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먹고 밑에 동네 가면, 우리 동네 밑에 가면 물이 맛이 틀려. 그래서 못 먹었어요, 이거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니까 저희 집도 맛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골에 요즘에 어떻게 한다면 뽑아가지고 동네 뒷산에 이제 통에다가 담아서 거기서 내려와요. 시골도 그래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계속 밑에서 뽑았다가 어떻게 집안치마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진 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아진 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중간에 모여지는 곳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산에 가셔가지고 오줌을 먹고 여기도 들어요. 그 옆집에 그 소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다 들어갔어요. 소 한 마리, 2마리 키우는 거예요. 규제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축사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돼지 이런 걸 키울 때 옛날에 제가 이제 소를 키울 때가 90년도 그때쯤에도요 있었어요. 정화조의 규정이. 그럼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화조 사는데 소가 싸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서 다 걸러질까요? 빌라집은 그 6개월에 한 번씩 암펀이 넘쳐요. 여기 있는 것도 사람 있는 것도. 그런데 소를 기다리는 거는 퍼내는 안 돼요. 그거 다 넘쳐요. 그런데 한두 마리 키우는데는요 아예는 안 되거든요. 강아지는 또 왜 밖에 싸냐고. 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도 상권 보유를 해가지고 다른 걸 잘 못하게 막잖아요. 그나마 좀 깨끗해. 하다가 낚시 못하게 하나? 왜? 빡빡해서 오염된다. 근데 그 물 한번 봐봐요. 어떤가. 우리가 옛날 어릴 때 그 뛰어놀던 그냥 먹을 수 있던 그 물이 아니에요. 지금 못 먹어요. 푸릇한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와서 청소를 해요. 청소해가지고 그게 이제 왜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보호를 해야 되죠. 내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누군가는 또 양심에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논짓을 한다는 소리죠. 비가 오면 편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들어간 거를 걸러서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정수장에서는 최대한 걸러요. 우리나라 진짜로 정수시설은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부천에 가면 그 도리우 우리가 가면 정공사 있거든요. 거기도 잘 돼 있고 우리 인천 쪽이 좀 약하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전술을 잘 해가지고 보내요. 왜냐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러시아에 갔는데요. 비행기 표 하나 바꾸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통화가 안 돼. 30분을 통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비 10만 원에 나왔어요. 30분을 통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큰일 나잖아요. 바로 대응 안 하면 바로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급하다고. 그리고 성질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 똑바로 안 해서 뭐 보내주면 안 돼. 깨끗하게 정수를 해주는데 해줘도요.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다 좋은 물이라는 거죠. 그 안에 산소가 많아야 돼요. 산소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소가 많은 거를 정반하는 행동을 하나 하죠. 바글바글 끓여요. 산소가 증발을 해요. 그리고 유기화물, 무기화물 다 있어야 되나요? 박테리아도 다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돼. 이렇게 싹 걸러져야 돼요. 걸러지면서 동시에 물이 오염되는 걸 막으려고 넣는 게 있죠. 염소. 네, 우리가 세제가 염소계 세제, 탄소세제잖아요. 이 염소계는 특징이 있어요. 흡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잡아 당긴다고. 지 혼자 절대 안 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상태로 와야지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있는 상태로 왔어. 근데 그 염소를 내가 먹네? 그럼 내 염소가 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는 염소가 제거된 상태로 먹어야 돼요. 잔염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고 맛있어야 돼. 맛이라는 거. 철분 마그네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시골이 약수가 있다. 근데 그 약수를 받아서 지금은 안 그래요. 밥을 하잖아요. 밥이 빨개. 빨갛은 얘기는 뭐 먹었죠? 철분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완전 사이다.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 이 불맛이라고. 근데 지금은 먹어보면 하도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조금 나오고 비가 오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약속은 아니죠. 요즘에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약알칼리라고 하는데 약알칼물이 필요하다. 우리 뭐 인체는 약알칼인데요. 실제로 미네랄이 있으면 약알칼리로 바뀌어요. 순수한 H2O는 약산성이에요. 그러면 산성 B는 H2O일까? 순수한 H2O가 산성일까? 아니죠. 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비라는 거랑 우리가 순수 H2O의 산성물이랑 산성자는 같은데 완전히 정반대 얘기예요. 어쨌건 산성인 상태는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는 좋다고 이게 세안제로 산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왜 세안제는 약산성으로 쓰라고 하면서 산성비는 마저 안 된다고 하냐고. 그 산성비가 순수한 H2O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자, 산성수를 씻어야 돼. 산성수를 씻어야 돼라고. 그래서 레몬 하잖아요. 레몬 뭐 떨어뜨리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온천 교원 이런 거 써도 된다는 소리네요. 왜요? 씻는다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순수 H2O의 특징이 있어요. 염소는 흡착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흡착력이 강한데 아프시죠? 처녀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눈이 가죠. 총각이죠. 아지. 총각이래. 보지 말고. 그러면 옆에 아가씨만 있으면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처럼 단일 물질은요, 항상 다른 물질하고 땡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을 못해요. 순수한 H2O를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 잘 되겠죠. 하지만 내 피부에 보충이 같이 망가져 있어요. 순수한 H2O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물을 먹었을 때 30초 안에 혈액으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1분 안에 뇌라든가 자궁으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피부에 세포를 형성하는데 10분이면 가요. 그 다음에 20분이면요 간이라든가 심장에 도달을 하고요. 30분이면 온몸을 싹 가요. 그리고 28분 안에 소리로는 나가요. 그런데 왜 물 먹으면 쪽에서 먹을 거지? 왜 물 먹으면 쪽에서 먹을 거지? 이건 건강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일명 수독이라고 합니다. 수독. 몸에서 보유를 못 해주는 거예요. 들어온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유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수독증이에요. 수독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있어요. 오메가3 부족과 냉증이거든요.
그런 수업증이에요. 오메가3 부족 심각해요. 그거 수업증은. 그 사람들이 오메가3를 중요성을 잘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찬 거 먹으면 안 되죠. Ein gutes Wasser ist ein ausreichend mineralhaltiges, wohlschmeckendes Wasser. 물맛이 좋아야 하고 물의 온도가 물의 온도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Das frei ist von Krankheitserregern und nur wenige Bakterien auch 박테리 enthält. 없어야 되고 Dann das 당연히 이래야 식수로 가능한 거예요. schmeckt und auch klar ist. Es darf also nicht trübe sein. Das sind die Grundanforderungen, die wir haben an ein gutes Trinkwasser. 그러니까 미네랄도 있어야 되고 박테리 없어야 되고 그게 식수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식수가 수돗물로 딱 왔을 때요. 오염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오염을 만약에 내가 수돗물을 오염을 시켰다. 고의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간접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의적으로 오염을 안 시켰어요. 수도관은 계속 요구가 되면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오염이 될까요? 부식을 하잖아요. 부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염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부식을 하면 뚫려요. 파이프가 뚫려요. 뚫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물을 많이 써. 나만 쓸까요? 옆집 주국집도 다 써요. 그러면 물의 소요량이 많아요. 그럼 정수장에서 무슨 뭘 하냐면요. 물 좀 더 많이 보내요. 어쨌건 많이 보내는데 많이 보내도 계속 이게 압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빨리 흐르니까. 그럼 흐르다 보면은요. 뚫려진 곳이 있어요. 뚫려진 곳에는 압력 때문에 빨려 들어와요. 밖에 있는 물이. 밖에 있는 오염물이 빨려 들어와요. 그건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자. 그러면은 압력이 이제 다시 차죠. 밀리죠. 밀리면서 이 흐르는 압력이 아니면 정체 압력이 생겨요. 정체 압력이 생기고 이제 공수장에서도 잠그겠죠. 미리 안 잠궈요. 미리 못 잠그죠. 그러니까 덜 보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빨리 들어온 빈 공간이 있다고. 빈 공간. 거기서는요 다시 지가 잡아당겨. 그래가지고 또 나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수도관 노후되다 보면. 그리고 목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전국이 문제죠. 전국이 문제고 우리 왜 그 강남센터, 강남 AP 그 지역 물 어떤지 혹시 아세요? 거기 염소가 안 나와. 안 지켜요. 바보. 염소 체크해보잖아요. 안 지켜요. 그럼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요. 왜? 염소가 안 나오는데? 우리 염소 안 걸러도 되겠네 그러면? 염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미 염소가 흡착 기능을 다 끝낸 거예요. 어디서 끝낸지를 몰라. 그죠? 여섯 명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의 오염 상태는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제가 가면 거기서 강의를 할 때 뭐 하냐면요. 싱크에 그 캡을 열어요. 코가 거기 껴있어요. 그래서 생수 먹죠. 생수만 먹는데 생수 먹을 때 요즘에 이슈되는 거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네. 미세부터 여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편리하긴 해요. 되게 편리한데 편리한 대신에 환경오염도 엄청나요. 그럼 근데 우리는 환경오염하고 상관이 없잖아. 내 후대랑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죠. 나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네. 자, 물값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브랜드 값이에요. 한 군데서 나와요. 자, 근데 이제 한 브랜드에서 취수원을 많이 결정을 해요. 내가 이무동이라는 물 브랜드야. 그러면 한쪽에서 사올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어요. 이 이상을 사오면 안 돼. 그럼 이제 내가 판매되는 게 만약에 5,000리터를 팔아. 그런데 취수원이 한 군데 계약하면 2,000리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000만 팔아요? 다른 데서. 옆에 가서 얘기해요. 2,000만 팔아. 1,000만 파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사오겠죠.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몇 군데로 나가는 거예요. 뻔없는 건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브랜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크리스탈 그러면 평창이 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우리 집이에요. 거기가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거야. 충주가 있고.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하나예요. 전국은 다 통일이에요. 전부 다 통일인데 그 가격은 브랜드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게 유통이 되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냉장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오픈을 시켜서 이제 뜨거운 이 여름날에 밖에서 놀아요. 그리고 여기 부월동에 가면 도매상 있죠. 아주 그냥 야적이 잔뜩 돼 있는데 거기만 잔뜩 있는 게 아니라 슈퍼에 가면
나갈 때 편하게 가져가라. 어디다 놓죠? 그렇죠. 계산한 거 편하게 들고 가라. 편하게, 소비자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죠.